자, 작년 한 해 동안 항공주가 반등할 것 같아서 항공주에 일찌감치 투자하셨던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작년은 굉장히 항공주가 쉽지 않았던 한 해였었죠. 이런 가운데 오미크론도 이제 조금씩 지나가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정말 항공주의 반등이 기대될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과연 이 항공주들이 올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분과 함께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리서치팀 지성진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사실 좀 일찍 들어가셨던 분들은 항공주로 좀 소가리를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자, 올해는 전 진짜 정말 많이 좀 좋아질 것 같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제 주변에서도 알게 모르게 여행을 조금씩 다니시기 시작하고, 또 네. 해외 여행도 간간히 필요에 따라서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자, 항공산업 기대감이 좀 있는데, 일단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항공산업은? 네. 항공산업 같은 경우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업종이다라고 네.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주가만 좀 놓고 보면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아직까지 한 30% 하락한 상태이고요. 네. 아무래도 코로나19가 뭐 이전부터 계속 완화될 거다, 여행이 다시 재개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컸지만 이번 겨울에 또 오미크론이 터지면서 네. 국제선 여객 수요가 예상만큼 빠르게 올라오지 못할 것이다 라는 우려가 좀 많이 커지면서 이 항공업종에 대한 주가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좀 계속 보여왔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항공업종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주가가 좀 회복되기 위해서는 실적 개선이 당연히 따라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적보다 먼저 선행해서 저희가 파악하고 회복돼야 되는 점은 항공 여객 수요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확실하고 간편하게 항공 여객 수요를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미국 교통안전청 TS에서 매일마다 지금 항공 보안 검색대 통과 여행객 수를 발표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수치만 놓고 보면 2020년도에 한 60% 정도 급감을 했습니다. 사실 3월 달까지는 저희가 여행을 다녔던 것을 감안하면 4월부터 사실 여행 수요, 여객 수요는 거의 꺾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21년 연말 기준으로 이 수치가 한 80%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한 20% 정도의 회복인데 일단 국내선 여객 수요 같은 경우는 이미 코로나19 이전 수준이 2019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국제선 여객 수요다라고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국제선 여객 수요가 22년 상반기 말이나 하반기부터 좀 빠르게 펜트업 수요가 나타나면서 회복이 된다면 실적 또한 빠르게 회복되면서 주가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좀 기대해봐도 된다고 들어도 될까요?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네. 물론 상황은 좀 변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봤을 때는 올해 항공주들은 진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인데, 일단 수요 측면에서 봤을 때 항공사들의 공급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인력이 없고, 네, 맞습니다. 아니면 그런 것들, 날씨도 문제고, 공급 네. 측면은 좀 어떨까요? 날씨는 컨트롤할 수 없는 변수라고 놓고 봤을 때 네네. 항공사들이 지금 지난 과거 다운 사이클 업황이 안 좋을 때 보면은 투입 항공기 수를 그냥 자체적으로 엄청 줄여버려서 공급 좌석을 확 줄여버리고 네.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탑승률을 높여버리고 티켓 가격을 올리면서 이익을 최대한 보존하는 그런 형태의 이제 구조 변화를 많이 이뤄냈는데요. 저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좀 구조가 다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20년도에 이제 항공 여행이 제재가 이제 조치가 되었었는데 미국 정부가 운항을 재개를 허가하면서 조건이 가운데 좌석 비우기를 해라. 네. 이런 조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사들 입장에서 투입 항공기 숫자를 크게 줄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공급 좌석이 감소하면서 코로나 이제 피크를 같이 지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항공기들은 이제 가운데 좌석 비우기 당연히 안 하고 있고 다 탑승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제 결국에는 국제선 여객 수요만 올라오면 공급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인력 부족에 따른 운항편 취소나 결항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항공사들이 1월 달에 파일럿들한테 인센티브를 최대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는 3배까지 지급을 한다라고 했는데 네. 비용 부분으로 생각을 했을 때 파일럿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사적인 차원에서 보면 크게 실적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비용은 아니다.
저도 뭐 파일럿한테 돈 많이 준다고 이게 실적에 타격이 있을 거란 생각은 안 하긴 했습니다만. 네. 근데 그게 굉장히 좀 의미 있어 보이네요. 지금은 그 좌석 간의 거리 띄워두기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선 여객만 좀 올라오면 항공사들 실적 좀 빠르게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항공사별로 또 좀 약간은 달리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항공사들 올라갈 때 다 같이 올라가겠죠. 비슷하게 올라가긴 하겠습니다만 이 항공사들도 좀 항공사마다의 특성도 있잖아요. 뭐 델타항공은 델타항공대로, 사우스웨스트는 사우스웨스트대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게 항공사들별로 대응 방법을 좀 분리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뭐 미국도 항공사가 한국하고 유사하게 뭐 대형 델타와 같은 플래그십 항공사가 있고요. 네. 뭐 제주항공이나 이런 저가 LCC 항공사들이 말씀 주신 사우스웨스트 같은 항공사들이 있는데 미국 항공사들이 일단 선제적으로 한 것은 모든 국제선 여객을 중단이 되다 보니까 그런 대형 항공기 기종을 위주로 주기장에 보관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보관을 시작을 할 때 처음에 전략은 정비 주기가 최대한 많이 남은 나중에 쓸 수 있는 자원들을 먼저 보관을 하고 이 코로나19가 빨리 끝날 줄 알았던 거죠. 네. 그리고 노후 항공기를 우선적으로 이용을 하면서 추후에는 퇴역을 하는 그런 스텝으로 가고 있었는데 이제 장기화가 되다 보니까 모든 항공사들이 뭐 플래그십, LCC 가릴 거 없이 전부 다 중장거리 노선 위주로 항공기 투입을 전략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초장거리 이제 뭐 10시간 이상 비행하는 노선이 없는 이제 LCC 업종들의 실적 개선이 대형 항공주보다는 먼저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네네. 사실 뭐 사우스웨스트나 jet블루 같은 LCC들의 주가가 훨씬 좋았어요. 네. 그래서 뭐 코로나19 수준 이전 대비해서 한 15%, 20%밖에 안 빠져 있는 상황이고 델타는 주가가 양호하지만 뭐 어메리칸이나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는 좀 아이러니하게도 국제선 노선에 좀 집중하겠다. 네네. 뭐 이제 코로나가 끝나는 상황에서 국제선으로 위기를 뭐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겠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실적이 빠르게 올라올 수 있다라는 기대가 컸지만 네. 아무래도 1년 이상 장기화되다 보니까 주가는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 이제 탑픽 종목들 꼽아 볼 텐데 사실 이런 그 조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일을 하고 있는 동일한 업종에서는 조금 더 작은 기업을 선택하라. 왜냐하면 이게 탄력성이 훨씬 더 높으니까. 네. 저도 사실 항공주를 만약에 투자한다면 좀 더 작은 기업을 선택하고 싶거든요. 네. 그러면은 분명 뭐 델타항공은 좀 들어갈 것 같고 델타항공 외에 좀 어떤 항공주를 가장 좀 좋게 보고 계세요? 네. 제 항공주 탑픽은 델타 항공이 맞는데요. 네네. 아무래도 작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좀 크다 보니까 네네. 뭐 이렇게 메인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 차선호 종목 같은 경우는 제트블루라는 항공사를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제트블루 같은 경우는 미국 남부 지역에서 이제 노선 운행을 중심으로 하는 회사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은 미국인들이 원래 카리브나 남미 쪽으로 휴가를 많이 가거든요. 네. 그쪽 노선을 중심으로 운행하고 있는 항공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포인트는 이제 제트블루가 뉴욕이나 보스턴처럼 주요 도심도 이제 노선을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21년 5월에 이제 아메리칸 항공하고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공동 운행 편수를 상당히 빠르게 증편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큰 그림으로 놓게 보면 국제선을 타고 해외 관광객이 이제 미국으로 아메리칸 항공을 타고 오면 미국 국내선은 제트블루를 자연스럽게 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좀 완화가 되고 여행 펜트업 수요가 나타난다면 가장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적 턴어라운드가 항공주 업종 중에서는 가장 빠르게 나타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도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뭐 여러 가지 기사들을 보면서 여행이 회복됐을 때 항공 가운데 뭐가 좋지 했더니 제트블루를 꼽는 곳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남부 지역에서 남미 쪽으로 많이 여행을 하다 보니 그쪽 네. 여기 정말 많이 가잖아요. 멕시코도 가시고.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훨씬 더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메인은 델타 항공으로 가져가는 게 맞지만 네네. 훨씬 더 조금 더 변동성은 있어도 탄력이 좋은 것을 선택하고 싶으시다면 제트블루를 맞습니다. 선택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오늘 항공주 올해 어떻게 될 것인지 그 가운데 가장 탑픽으로 꼽아볼 종목은 어떤 것인지 살펴봤습니다.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리서치팀 지성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